중학교 내신에서 A 등급이 안 나와도 돼요.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상위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우입니다. 오늘은 원서 있는 아이들의 내신 대비는 달라야 한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자제분을 둔 분들이나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면은 원서 많이 읽은 애들이 영어 내신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원서 있는 아이들의 내신 대비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마음가짐상 어떻게 달라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목고, 전사고 이런 데 갈 게 아니다. 그런 확고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하면은 영어는 중학교 내신에서 A 등급이 안 나와도 돼요. 그 시험 기간이라도 그 시간을 영어 실력 향상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이랑 고등학교 영어 내신 점수는 아주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물론 영어 기본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둘 다 잘 보긴 하는데 영어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중학교 성적을 A를 맞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초 실력을 함양하는 데보다는 그 꼼수 같은 거 요령에 익혀갖고 점수를 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 다 A를 받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50점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 내신이 중요하다 하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내신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이들 하는 게 이제 그냥 시험을 봐도 한 90점 이상 나올 애들이 꽤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무조건 100점을 찍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는 거죠. 네. 문제 많이 풀고 초정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거는 영어 전반적인 학습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효과적이진 않다. 아이들이 영어 배울 게 많잖아요. 읽어서 이해되는 글도 많고 그런 거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거에 정교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신경이랑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그거는 좀 지양했으면은 좋겠다. 시험 자체가 영어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영어를 공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90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내신은 특징이 시험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한 2, 3개년 정도 거 풀어본 다음에 계속 90점 이상 나온다면은 거기에는 좀 힘을 덜 주고 많은 글 읽어서 이해폭 넓히고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우리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데 뭐 원서 많이 좀 읽어가지고 웬만큼 해서 쉽게 90점 딸 수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측에 있는 아이들이 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해가 안 됐는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피해야 된다. 뭐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본문 텍스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he stopped to buy some stuff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stop은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고 ing가 올 때도 있는데 stop to가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하고 이거 외우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실력 향상이랑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시험에서만 쓰고 다른 데서는 못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쪽집게식으로 해서 앞에 이 단어가 나면 뒤에 이게 답이야 이렇게 외우는 거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건 약간 비극적인데요. 너무 조그만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막 70점에서 막 85점이 됐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향상된 건 맞는데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된 게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고등학교 가면 크게 소용이 없는 그런 실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최소한 수능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서 수능 시험 대비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좀 알고 누가 좀 알려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이런 아이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 지금 내신 공부해가지고 내신 공부해서 80 몇 점 나오면은 너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외부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안 되죠. 이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왜곡이 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점수 안 나오면 그때는 영어가 싫어지고 선생님들과의 이런 소통이 싫어질 겁니다. 현실하고 틀리니까. 요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학교 내신의 특성인데 네. 중학교 내신에서 문법이 약간 변별력이 있으니까 중학교 내신의 한모에 대해서 이걸 중심으로 모든 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문법 학습이 영어의 거의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온갖 신경이랑 에너지를 다 쏟는 거죠.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죠. 중학교 내신이 전부가 아니다. 음. 뭐 시험만 봐도 사실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보게 될 시험이 더 중요하고 이 영어는 이제 학과목, 시험 보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도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잊지 말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는 그게 K문법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맞아요. 교과서에는 문법이 뭐 한쪽 두 쪽 이렇게 있고 끝이에요. 거의 되게 없어요. 되게 가볍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프린트 그게 선생님들한테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그 공유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문법 프린트 말씀하시는 네, 문법 프린트. 투부정사의 용법이 잔뜩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시험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거의 다 100점이니까 거의.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인 문제 내면은 다 100점 나올 때 100점 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이들 그냥 100점 맞으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 교육부의 방향은 이거 읽고 내용 파악하고 의사소통 일정 부분 하면은 그 교육 목표에 충족하고 문법도 아주 그 기초적인 거 맞춰서 쓰는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는 그건데 시험은 왜 이렇게 괴기스럽게 나오는 거야? 야, 이건 네.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의 또 중등 우리 그 내신에 관한 생각이 있는데 영어를 잘 하든 영어가 좀 부족하든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제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 학교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우리 담임 그 영어 선생님이 출제를 안 하더라도 다 미리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는 중요하게 잘 알려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안 해도 이게 이런 문법은 문법 어려운 것 같은 거는 다 시험 전에 다 설명하고 복습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면 정말로 크게 도움이 돼요. 내신은. 나중에 가서 뭐 물어보거나 아니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이런 표정을 지으면은 또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보입니다. 30명 앉아 있어도. 이게 진짜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등학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신 접근해야 될까요? 참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고등학교 참 내신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많은 수의 경우에 이 고등 내신은 좌절스럽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많은 수의 경우에 영어는 야 중학교 때 끝나는 거야 이런 말이 이제 떠도는데 학교 영어 내신 평균 점수가 한 50점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사실은 여기 대치 근방 지역에서 내신 전교생 평균이 30점대인 내신 시험들도 좀 봤어요. 그렇죠. 종종 나오죠. 네, 그 학교의 재학생들의 3분의 1 이상이 모의고사 보면은 1등급인데 네. 근데 그런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내신이 평균이 한 30점대 나오게 하는 자, 이게 평균이 38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100점이 나와요. 그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100점이 나온다니까요. 100점, 90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아이들 반 정도는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 반 정도가 이제 모의고사는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반 정도는 그냥 찍고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요. 다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다 읽을 수도 없어요. 14쪽이에요. 모의고사의 2배 양이에요. 시간은 적어요. 그럼 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 저는 이제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이거다. 내가 어떻게든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시금전폐하고 공부에만 집중해갖고 이번에 무조건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거에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때려친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게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안 좋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매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신이 이번에 끝난 게 아닌데 네. 야 너 고등학교 1학년이야 지금. 야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적당히 해. 배세진도 적당히 쳐.
만약에 네가 수능이나 진짜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너무 이제 압박감이 눌려가지고 애가 오징어처럼 납작해 아니 하여튼 힘들어져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저는 정말 뜯어. 하지마, 하지마. 너는 지금 고생길로 가고 있어. 그러지 마. 그렇게 심리적으로 강력하냐? 꼭 말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런 마음가짐 어떻게든 점수를 찍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문장들을 읽어서 이해가 아직 100% 안 되는데 그런데 출제 예상 문제를 자꾸 푸는 거예요. 쪽집게 같은 거를 찾아다니면서 변형 문제, 완전 고난도 응용 같은 걸 자꾸 푸는 거예요. 지금 기초 문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기본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이 더 많은 문제에 나오거든요.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권 뭐 몇 %만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데 100점 같은 거 이렇게 가깝게 맞으려고 그런 거는 사실은 쪽집게라고 해도 문제 유출이 아닌 이상은 이 확률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나올 확률이 적은 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 안 좋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이제 무너져요. 이 친구들이 겪게 되는 이 절망감이나 좌절감이 엄청나요. 부모님들인데 원래는 약간 좀 쪼는 이런 식으로 하셨던 분들도 아이들 표정이나 이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보시면은 약간은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더 했다간 큰일 나겠다 진짜. 이거 쉽지가 않아. 네. 이런 애들이 근데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고등 내신을 접근하면 좋을까요? 기초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간단하고 뭐야 그게 우리 다 아는 거잖아.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지문이 있으면 제대로 그걸 이해하는지 읽었을 때 거기 있는 문법사항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이거 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초 이런 게 좀 안 되는 학생들은 시험 범위 있는 모든 문제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인데 다 공부도 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혹여나도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지문의 공부가 다 끝나지 않더라도 이게 맞아요. 말하면서 좀 슬픈데 왜냐면 어떻게 받을지 아니까. 아니 시험 범위 다 공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내신 한 번만 아니잖아요. 한 3-4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내신 범위를 다 공부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걸 한 3-4번 반복하면 그러면은 점수는 그때는 좋아져요. 근데 한두 번 이걸 시도하면은 점수가 크게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어려워요. 이게 맞는 방법인가? 많이들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3년이 굉장히 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은 이론상으로 보면은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대입이랑 내신이 직결되고 수능도 가까워졌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많은 수의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이 3년이 공부하는 양이 더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마음이 갈대같이 요로 흔들렸다가 절로 흔들렸다가 만신창이 시험 볼 때마다 기초가 덜 됐는데 어떻게든 시험에 나올 거 쪽집게 변형 문제 같은 것만 풀어갖고 점수 잡아달라 하다가 깨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손에 공부 안 잡히고 기초 능력도 이제 쌓지도 못하고 시간 다 가니까 그래서 고등역전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차라리 초등학생 마음가짐으로 고등학교 시기 때 공부하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좀 안 좋냐면 역사 이게 좀 과정을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원치를 않아도 학원을 좀 많이 다녀서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공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마음이 좀 바뀌어요. 이제 좀 진짜 공부를 해서 성적도 나오고 좀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시도를 해야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데 그런 걸 미리 했으면 중학교 때 이런 거 저런 거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뭐 계획도 좀 세워보고 이런 걸 미리 했으면 그때 시행착오가 끝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시행착오 하니까 이거 시간 낭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좌절하죠. 나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 자신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여태까지 다녔던 학원들도 미워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체 중학교 내신이랑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냐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옵니다. 중학교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 조금 네. 그 유인물. 근데 학교 프린트가 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매년 같은 프린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학교별로 프린트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 같은 프린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학군지도 대부분 그래요. 대응하는 방법, 기초에 충실한 거다. 기초에 충실한 게 뭐냐? 일단은 학교 수업 잘 들어라. 학교 수업 때 텍스트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네. 본문도 다 여러 번씩 읽어보고 문장 구조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보고 학교 유인문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거의 다. 그리고 영어 내신은 시험 이틀 전 정도부터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텍스트를 읽어서 글자를 읽어서 뭔 소리인지 다 알면 돼요. 아 그죠. 이게 1단계다. 그리고 기본. 내신을 좀 잘 보려면은 영어 단어 그거에 철자까지 다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법이라는 게 반영된 문장들을 잘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요 문법이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 뭐 투부정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분사 이런 것들이 나온 문장들을 잘 정리해서 문장 구조까지 파악하는 훈련을 하면 되고요. 네 스스로 판단을 해봐. 문법상이라든가 내용이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네가 다 아는지. 다 아는 것 같으면은 굳이 더 공부하지 말고 뭐 한두 문제 실수해도 그건 상관없다. 이 정도 얘기해 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한 부분이 부족한데 네가 그 부분 점수가 잘 나오고 싶으면은 그 부분만 따로 자료 같은 거는 뭐 학원에서 구하든 아니면 제가 뭐 제 자식 같으면 직접 뽑아줘가지고 그거 풀게 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네가 하고 싶으면 점수가 나오고 싶으면 근데 중학생만 돼도 점수 잘 나오기를 원해요.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영어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시험 기간이 되면은 좀 점수 잘 받고 싶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자료 줘보세요. 야, 넌 요게 약해. 그럼 또 자료 봐서 좀 해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자식이랑.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원은 어떻게 내신을 하냐? 흔히 말하는 잘한다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교재는 주는데 이거는 스스로 뭐 풀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그리고 한 번 정도 아이들이 먼저 질문 안 하면은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었니? 이렇게 체킹하고 끝이에요. 뭐 내신 임박해서 한 번 정도 따로 불러서 뭐 이렇게 뭐 대화 나누고 이런 정도 하는 정도가 끝인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 좀 기초가 뭐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저희 기조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으로 지도를 하자예요. 이 시간을 영어 기초 실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자 해서 그 나왔던 표현들이나 이런 거 정리하고 문장 구조 같은 거 이런 원리에서 뭐 쓰이는 거다 알려주고 이게 실력 향상에 다른 시험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식으로 지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점은 그 내신 기간인데도 내신이랑 내신이 아닌 공부를 같이 병행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그 담임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갖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서는 뭐 내신 같은 거에 별로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그거를 직접 조율을 하셔갖고 우리 정규 수업 때 쓰던 그 교재 같은 거를 내신 때도 같이 쓰고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고등 내신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구성 자체가 교과서가 있고 그런데 교과서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많이 더 중요한 게 이제 부교재잖아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도 있고 또 원서도 있고 학교 프린트도 있고 해서 시험 범위가 방대합니다. 이 중학교 때 이제 두 개 과 정도 공부하고 학교 프린트 조금 공부해서 시험 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이거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100배로 는다. 원서 같은 게 많이 뭐 굳이 그런 학교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좀 특이사항인 것 같아요. 원서 반영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트렌드처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사고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는 게 자꾸 밀려옵니다. 다른 학교들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치동 주변의 학교들은 원서가 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능이랑 많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의 대부분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독해일 것이고 독해의 내용은 뭡니까? 글의 내용을 판단하고 글의 일정 부분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작가가 왜 썼어?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는 거야? 무슨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어? 이런 거를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서가 이제 복병이에요. 그래서 네. 원서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약간은 기쁘죠. 네. 이런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난다. 이제 원서 많이 읽은 애들이 강한 게 이제 불확실성에 강해요. 음, 어렴풋한 거를 좀 잘합니다. 음. 이 어렴풋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어렵고 양이 방대하니까 명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 모의고사나 수능 풀 때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정확히 막 알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비슷해요. 또 하나 이제 늘어나는 트렌드가 뭐냐면 쓰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네, 쓰기가 약간은 사실은 패턴 쓰기 이런 걸로 그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거 체화시킨 친구들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서술형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예전에는 한 줄, 한 문장 쓰기가 많았고 요즘에는 줄수가 늘어나요. 근데 이런 글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문장 하나만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일정 부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죠. 고등 이제 내신 특성을 좀 봤는데요. 네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기본 영어 실력이 8할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시험 기간 때 이제 수업 잘 듣기, 필기 어떻게 요령 있게 잘하기, 뭐 출제자의 의도를 짐작해 갖고 뭐 이제 준비하기 이런 거는 20% 이하인 것 같고요. 기본 영어 실력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그게 대세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실력이 8할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기본 실력은 언제 쌓아졌냐?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쌓아진 거예요. 내신, 중등 내신에 함몰돼서 그거 정교한 거 초정밀 하나 더 맞추려고 실수 안 하려고 그 약간 무한반복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은 이 영어 어학력을 쌓은 거죠.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상위권 싹쓸이 하는 거예요. 요게 차이다. 여기서도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한 습관이 나오는데 중학교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영어 내신을 준비한다. 이러면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8알이 기본 실력으로 가는 시험인데 5주 정도 시험 기간을 가진다고 그때 뭐 자기 투입량을 넣어서 시험 성적이 많이 향상된다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 5주에서도 영어의 기본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한 3-4번 시험 본 다음에는 훨씬 더 좋다. 결과적으로도. 그래서 뭐 디테일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뭐 좀 당연한데요. 네.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글이 쓰여 있잖아요.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게 됐다 그게 됐다. 하면은 이제 철자 같은 거 좀 챙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됐다 하면은 이제 문장 구조 같은 거 파악하고, 그쵸. 근데 이제 빈출되는 문장 그 문법 같은 게 있어요. 뭐 저기 병렬 구조, 네. 수일치, 네. 뭐 시제일치 요거 집중적으로 해서 문장 한번 보면 되고. 네. 그럼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냐? 저희의 이제 키워드를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 코칭이다. 설명이라기보다는 코칭에 중점을 둔다. 설명은 학교에서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시험 기간 내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을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맞춤식으로 코칭해 준다. 그게 저희의 방법이고,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고등은 이게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에 맞춰서 밀착 지도로 아이들 어디가 부족한지 파악하고 이 아이한테 최적화되는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고 피드백 주는 거, 이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오늘은 원서 읽는 아이들의 내신 대비는 달라야 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